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노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휴가를 갔다가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던 프로그램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2023년 첫날인데 오늘 증시가 좀 많이 좋지 않았죠. 최근에 계속 증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힘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제가 세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또 봐드릴 테니까 궁금한 종목 계신 분들은 전화 02-3153-2642로 지금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오셔서 종목을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유튜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새해 첫날인데 시장이 좀 상승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시가부터 하락 출발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증시가 이제 밀려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이 연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봉, 월봉, 연봉이 있다고 하면 연봉의 시작인데 월봉의 시작이기도 하고 주봉의 시작이기도 하죠. 이런 시작 첫날에 시가를 상승 출발했다라는 부분은 이 캔들이 오늘 조정은 받을 수 있으나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밀렸지만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이제 하락 그리고 지금 전저점 구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지켜내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계속 좀 겁주는 형태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2150포인트 정도 일단 전저점 최저점이죠. 2134포인트인데 요 구간을 또 어떻게 잘 지켜내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시장에 이렇게 서경에 복귀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키워드하고 오늘장 리뷰 드릴 때 시장에 대해서 2023년도 전망이라든지 이런 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키워드 꼽아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 IRA 법안 관련된 일부 조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상업용으로 사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대, 기아 자동차도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자동차 섹터가 전부 다 오늘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기아 자동차도 반등이 잘 나와줬고 현대차도 반등이 잘 나와줬는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관 외인들의 수급도 쌍끌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일단 차치하고 기아차, 현대차의 반등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와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나중에 이제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자동차 섹터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죠. 그러나 단기적인 흐름의 추세는 하락이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 주는지 여부가 앞으로 며칠간 자동차 섹터는 좀 중요한 모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자동차 키워드를 제외하고 나면 의약품 관련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확산,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혜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의약품 부족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약주들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오늘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가 다시 상승해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리오프닝 관련 섹터는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증시에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자동차 섹터의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없이 크게 빠진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뭐 AI 관련 종목들, 뭐 GPT 챗 관련 종목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종목들도 좀 큰 폭으로 빠졌었고, 건설 쪽에 이제 기계 부분을 본다고 해도 뭐 거기서도 좀 큰 폭으로 거래 대금이 없이 밀렸던 부분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도 항공주라든지 뭐 여행주들 이렇게 거래 대금 없이 다 밀렸다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전히 12월 달과 지금 새해가 밝았지만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 같은 섹터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부터 한한령 해제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중국 도시 봉쇄 완화, 이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하게 퍼지면서 지금 중국이랑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중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곽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의약품들이 부족한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판호가 열리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에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이제 정치 상황과 조금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이제 도시 봉쇄를 하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180도로 이렇게 폐기를 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봉기가 일어난 거죠. 민심이 돌아서면서 이렇게 이제 그에 따라서 이렇게 봉쇄 완화를 했는데 판호를 그동안 가다뒀던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열어주는 걸 보면요. 중국에서는 이 게임은 마약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판호를 열어주는 걸 보면 사람들은 이제 그냥 게임하면서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마라 이런 거죠. 결국은 여행도 다녀라. 여행 다니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부분들, 뭔가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을 어디론가 이렇게 눈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보통 테마가 형성이 되면 큰 테마인 경우에는 보통 한 석 달 정도를 가죠. 그리고 적은 테마, 뭐 반짝반짝하는 그런 단일 이슈로 움직이는 테마들 같은 경우는 길면 한 달 정도기 때문에 지금 중국 코로나19 확산, 뭐 봉쇄 해제, 한한령 해제, 판호 개방,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큰 중국 테마로서의 가지치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라든지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중국에서의 여행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지 수혜를 입는다라고 봤을 때는 하나의 키워드가 결국 지금 12월 달부터 이어져서 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의약품 오늘 움직였고, 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키워드 내에서 아마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장 키워드는 뭐 그래서 자동차와 중국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좀 같이 동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짜잘하게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장 리뷰를 잠시 드릴 텐데, 시장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경제에서 우리 한참 누구도 시장 하방을 바라보지 않을 시점에 3,20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 시장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품이 많다. 지금 칵테일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증시에 새롭게 참여한 사람들도 워낙 많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시장이 계속 내려왔는데, 방송에서 제가
언제쯤 그럼 저점을 잡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2,400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400을 넘어서 지금 엄청나게 내려왔죠. 결국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뭐 대단하게 뭔가 뭐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에요.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그동안 계속 돌고 도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많은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하방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위에서부터 3,200, 3,000, 2,900 이렇게 깨질 때마다 계속 현금 비중을 갖다가 확대하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현금을 확보해 있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하방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를 아니면 어떤 종목들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지금 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즉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시장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시점은 거의 끝나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장이 이제 하락한 원인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이슈죠. 금리 인상. 그런데 금리 인상을 왜 했나라고 살펴보게 되면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와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어디서 나왔냐? 처음에 우리가 저 3,300포인트에 있을 때 연준에서 이야기하기를 2023년도 봄쯤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요.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2022년도 상반기 이렇게 앞당겨졌어요. 그랬다가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다. 3개월 단위로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빨라지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금리 인상 언제 할지 모르네. 조만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긴 할 텐데 저 먼 미래의 이야기였다가 갑자기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버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스몰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한다.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만큼 금리 인상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왔었던 거고요. 2022년도 1월 달에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또 거기다가 전쟁까지 터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큰 폭으로 이제 증시가 빠지게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1월에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연준에서 이야기했던 게 우리 자이언트 스텝으로 점도표가 이제 나오잖아요. 점도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면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정도 하고 그리고 2022년도 내에 빅 스텝을 한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느 정도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 모르던 그런 불확실성이 축소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소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시기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그라져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6월 달에 급락이 나왔고 또 9월 달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 부분이 뭐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PI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가 상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 금리를 올렸다는 건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잡힌다는 신호가 나와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텐데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지표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안 잡히는구나.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한다라는 불확실성이 하나 또 크게 시장을 장악했던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5월 달에 CPI 지표 상승폭이 둔화되었지만 다시 6월에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증시가 하방으로 크게 내려박았던 부분이고, 또 7월 달에 괜찮게 나왔는데 8월 달에 안 좋게 나오면서 9월 달이 하락장으로 내려박았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9월 달 CPI 지표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10월 달 CPI 지표가 괜찮게 2달 연속으로 처음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금리를 그동안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막 올렸더니 드디어 금리가 이제 물가 상승이 잡히는구나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강하게 또 베어마켓 랠리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뭐가 있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고, 지금 미국 국채 금리,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 상황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와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침체가 올 텐데 어느 정도의 침체가 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준이나 각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던 걸 멈추던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다만 이게 단기간에 오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올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뭐 고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던 적은 없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왔던 적을 겪어본 적이 오랜 기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가가 꺾여 내려간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역시 소멸해 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뭐 대단한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급락이 정말 심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경기 침체는 여러분 우리가 다 겪어봤어요. 연준이 그동안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뭐 이런 부분들, 그 앞에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경기 침체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겪어봤고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 겪었던 이런 불확실성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만에 하나 물가 상승이 갑자기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뭔가 새로운 또 불확실성으로 국면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단계적으로 소멸해가는 시점으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지금 현재 물가 이제 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이 적응해 가느냐, 이게 2023년도에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2023년은 시장이 바닥을 형성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뭐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뭐 L자형으로 쭉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지, 뭐 크게 상승도 안 나오면서 저점을 계속 내리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올 한 해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시장이 밀리는 부분은 분명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코스피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지수가 지금 가장 싱크율이 잘 맞고 있는 부분은 나스닥이겠죠.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지금 깰랑말랑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코스피 역시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깨게 되면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 저점을 이번에 과연 지켜내고 돌려 세우는 그림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 많이 보셨던 쌍바닥 이런 게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쌍바닥이 형성이 되면 상승으로의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또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2023년도를 전망하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대략 2,000포인트, 뭐 정말 낮게 보는 데는 1,900포인트 정도를 보던데 거기서 뭐 2,500에서 600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저점을 형성하고 하반기에는 고점을 형성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게 시장을 어떻게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국면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시장이 크게 빠졌던 뭐 6월이나 9월이나 작년 1월 같은 그런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가 없이 내리면 어떤 종목을 내가 어떤 지수대에서 분할 매수를 해갈 것인가,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정리를 드렸고 제가 어떻게 2023년도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이유를 갖다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비관론자였습니다. 2021년도 여름부터 굉장히 비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었고 지금은 긍정론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고 비관론자들에게 주식을 사서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긍정론자들이 방송에서 막 떠들 때 그때 주식을 파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키워드하고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종목 SO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신 종목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다 봐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라도 또 문의를 주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요.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안내받으셔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더 문의를 주셔도 되고 포트폴리오 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도 좋고 또 시장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어려운 장을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문자부터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자, 동방 한번 봅시다. 자, 동방 3,200원에 비중이 20%신데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자, 시장이 아니라 동방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관련주로 이 물류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을 때 한번 시세를 크게 줬던 종목이에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내 종목이 아니다 해서 관심을 버리시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시면 내가 어떤 지점에서는 사지 말아야겠다. 어떤 구간에서는 사볼만 하겠다라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잡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세가 5배에서 뭐 10배 이렇게 대단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단기간에. 올라갈 때 보면 어떤 테마가 불어서 올라갈 때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상승 추세가 나오고 이후에는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추세가 죽어버린 종목은요. 중간에 어떤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한 번씩 나와요. 그러나 그런 구간들은 정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못한다라면 절대 건드리시지는 않으셔야 될 거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크게 5배에서 10배 시세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년 반에서 3년은 완전히 바닥으로
그러니까 대시세가 출발했던 지점 이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동방에 대시세가 나왔던 시점 딱 1,900원대입니다. 1,900원대를 지금 저점으로 형성하고 지금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저점 구간 출발했던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는요, 보통 30%에서 한 50%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폭이 있어요. 그런데 바닥에서 여러분들 딱 봤는데 여기서 30%가 반등이 나왔는데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구간보다는 손실 날 구간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대가 3,200원대라는 게 보면 앞에 전고점 저항대 돌파하고 가겠지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매수가 보면 한 차례 눌렸다 올라갈 때도 아니고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짧게 치고 빠져야 되는 트레이딩 구간에서 접근을 하셨다가 지금 물려 계신 거거든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여기 이제 거의 상한가 갔다가 갔던 이런 뭐 장대 양봉이 나오고, 하단에 보면 대단하게 거래량이 이렇게 분출을 한 시점이 있습니다. 크게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죠. 이 거래량이 터진 기준봉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장대 양봉을 부르는데, 요 구간의 하단을 밀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기준봉 하단 자리는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준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캔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타깝지만 내가 다른 종목으로 어떻게 만회를 해본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손절이 안 되신다. 문자기 때문에 정말 손절이 나는 손절 못하겠다. 이거 진짜 내가 수익은 꼭 보고 나와야겠다 하신다면 저는 시간 투자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5,000원대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3,200원대라면 한 번은 분명 기회를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코스피 종목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 기업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면은 분명합니다. PBR로 봐도 지금 PBR로 1 기준 이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물류 관련주도 올해는 뭐 작년보다 실적이 조금 안 좋겠지만 지금 3분기까지 158억이거든요. 아마 뭐 250억에서 뭐 2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적정 이 실적 대비 적정 주가를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대략 뭐 한 2천억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2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시간 투자를 하셔서 버텨내시고요. 버텨서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는 관점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제 생각에 아까 저평가되어 있고 어차피 시간 투자를 하실 거면 비중이 한 20%신데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지금 현재 딱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거 내려오는 흐름이잖아요. 이게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후에 분할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한다면 분명 매수가보다 위에서 수익을 보고 파실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인데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어디에서 사면 안 되는지까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뭐 장중에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니까요. 샵 0082 이주현 지금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모드로 딱 이렇게 갖다 대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될 거니까 함께 하셔서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봅시다.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정말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로 한번 크게 올랐다가 많이 빠진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1년 거의 1년 이상 1년 반에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한번 크게 분출을 해줬어요. 이런 구간대를 돌파했던 종목이
크게 빠지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 받으면서 같이 좀 밀려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회사 분할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죠. 물적 분할 한다라는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물적 분할이면 상당히 좀 악재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회사가 쪼개지더라도 그 쪼개지는 비율대로 주식을 양쪽 다 가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사업, 그러니까 지금 이수화학이 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만 따로 떼가지고 그 부분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 2차 전지 하면 주가가 굉장히 폭등하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또 밸류를 측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수화학은 손해볼 종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지금 보시게 되면 5일선, 11선, 21선 이 단기 이평이 역배열로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저점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아직은 뭔가 바닥권에서 단기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캐치가 되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 차례 그런 시그널이 만들어진다라면 돌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요 종목 역시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5일선이 21선을 돌파해주는 골든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런 시점까지는 기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셨다가 그때 가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때 추매 이후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8,000원이면 굉장히 지금 거의 뭐 저점 매수가거든요. 추가 매수가 필요 없겠네요, 이분은. 그렇게 가져가셨다가 불타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1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단기 하락 추세가 상방으로 돌리는 그림이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눌렸다가 가는 그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25,000원에서 불타기 했던 부분들 뭐 절반 정도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29,000원에서 30,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접근하셨다고 하면 21선 저항 받을 때 그때 짧게 수익을 또 챙기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니까 이렇게 양방향으로 전략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매수가가 102,000원의 비중이 35%. 비중이 좀 크신데 102,000원이면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 대략 뭐 지금 한 10% 정도 마이너스 구간이시네요. 요거는 그냥 딱 기준을 이렇게 잡고 가시면 좋아요. 전 저점이 지금 현재 87,000원 정도에 잡혀 있잖아요.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 하면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지금 제가 추세 라인을 살짝 그어 보니까 이 저점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저께 저점을 손절가로 짧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 이내에 손절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분명히 지금 전기 자동차가 뭐 이렇게 보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혜 종목들은 맞습니다만은 실적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지금 빨리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뭐 저점을 깨고 또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10% 내외에서의 손절을 하고 아니면 비중을 축소했다가 저점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좀 공략을 그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올해 2023년도 추정 뭐 영업이익이
6,600억이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9조 1천억입니다. 9조 1천억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반영을 해놨다. 그리고 내년도 2024년도에 8,600억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한 4년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앞당겨서 이렇게 시세 반영을 해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수렴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실적이 따라오게 됐을 때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저점 구간을 손절로 잡고 10% 손절을 잡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는 여기서 손절가 잡는다라면 8만 5천 원 정도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 고점권에서 이런 수렴을 한참 거치다가 어느 시점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는 시점이 온다라면 그때 아마 다시 랠리를 펼치지 않겠나. 근데 테슬라가 올라줘야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텐데 말이죠. 아니면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뭐 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다라면 또 한번 시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잡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대로 뭐 가져가 보시고요. 9만 700원 짧게 손절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내가 기간을 두고 어차피 성장주로 보고 접근을 하신다면 8만 5천 한 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로 문의 주신 종목들 3개는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전화로 여러분들 전화 주신 분이 있으신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원준이고요. 네. 34,400원에 15%. 원준. 자, 원준. 34,400원. 34,400원. 어유, 평단이 많이 높으시다, 그죠? 네네. 15%. 자, 34,400원. 34,400원. 34,000원인 줄 알았네요. 그래도 요 저항자리 지지라인 부근이니까 요 정도까지는 저는 원준도 결국은 반등이 좀 올라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종목 이제 장비 관련주다, 그죠? 예예. 일단 케미칼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라고요? 그건 올라갔는데 이건 장비주는 안 올라가. 아, 장비주. 그죠? 장비주들이 좀 장비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도 소재주들이 좋고 장비주들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주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네. 장비주들을 한번 납품하고 나면 이제 그 고장나서 관리해주거나 이런 거 말고는 또 납품하기 전까지는 이익이 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예. 부분에서 소재랑 장비주들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네. 2차 전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미국에서 2차 전지 뭐 국내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3사들이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전저점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 저점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좀 손절을 한다라는 또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섹터고 뭐 또 실적이 그렇게 또 나쁘지 않고 막 기업이 뭐 망할 회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장 섹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버텨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2024년도 실적 뭐 전망치가 대략 뭐 한 400, 뭐 한 40억, 400억에서 44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만약에 이제 기업 가치를 보고 접근을 하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이라서 앞으로 여기서 대략 뭐 시총 한 4천억 아니면 4,500억 정도까지 반등하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어떻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강한 지지 라인이었어요. 3만 원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한 차례 올라와서 이제 저항받고 또 밀리겠지만 반등은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때가 뭐 언제가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지금 뭐 11월 달에 보면 대량으로 거래량도 한번 들어왔고 저점을 좀 잡아주는 시장만 조금 괜찮게 흘러가는 흐름 만들어진다라면 뭐 충분히 반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다만 매수는 선생님 좀 지금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요? 네. 비중이 15%니까 선생님 지금 추가 매수는 딱 어떨 때 하시냐면요. 네. 선생님 이동평균선 혹시 아세요? 그거 잘 모르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내려갈 때 추가로 사지 마시고요. 네네. 딱 지켜보시다가 이 종목이 19,500원 위로 주가가 올라서면 네. 그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네. 네네.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를 아마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이게 60일선이 21선이 60일선을 골든시키는 시점이 오고 주가가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지금까지 내려오던 흐름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종목들을 보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구나 해서 매수세들이 막 쏠려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단계에서는 내릴 때는 어디까지 내릴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관망만 하시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싸지는 시점이 오면 뭐 그때는 저점에서 내려올 때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선생님 비중 15%니까 뭐 15% 정도 나중에 추가 매수한다 생각을 하고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된 시점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잠깐 목이 말라서 쉬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지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요. 샵 0082로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도 보내주셔도 좋아요. 전화 02-3153-2642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저랑 소통하시면서 또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궁금하신 것도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이네요. KMW 문의를 주셨는데 자, KMW KMW 자, 5G 관련 주죠. 정말 조정 많이 내려왔습니다. 5G가 그동안 뭐 이렇게 이제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2019년도, 2020년도에 좀 선반영을 다 시키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또 이런 설비 투자가 굉장히 지연이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아쉽게 되었던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KMW 제가 6개월 전에 이제 이 도너리 스탁 방송을 그만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팔아야 된다라고 그 전에도 계속 팔으시라고 얘기를 드려왔었는데 일단 매수가 한번 보겠습니다. 33,000원에 비중이 25%세요. 살짝 아쉽다, 그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뭐 바닥을 다지고 앞에 저항대를 돌파한다 생각을 하시고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추세 전환의 시그널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던 구간인데 어쨌든 지금 5G 관련 섹터는 제 생각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가레인이라든지 HRB라든지 이제 5G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최근에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12월 달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코스피 흐름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KMW는 제가 이제 5G를 이야기 드릴 때는 실적이 좀 동반되는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섹터든 어떤 이제 테마든 간에 시장에서 이렇게 어떤 이슈몰이가 돼서 확 다 같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제 5G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020년도가 이제 굉장히 그런 피크를 쳤던 시점이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다 같이 올랐다가 이후에는 특정한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게 되고 그냥 어떤 종목들은 실적이 뭐 전혀 상관없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석가리기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KMW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실적이 올해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2021년도부터 적자 전환을 해서 적자폭을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2023년도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뭐 5G 관련된 수주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점점 좋아진다라는 전망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만들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작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의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 지금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확인이 돼요. 그리고 3분기에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앞에 120억에서 8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이 적자폭이 얼마나 더 줄어드느냐 요걸 보시고 이게 저점에서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우리 뭐 재무제표에서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여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른 5G 관련주들보다는 좀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일단 뭐 5G 섹터는 썩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올해 한 해는. 다만 증시 영향을 크게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24,000원대 구간까지 만약 밀려 내려온다라면 여기서 지금 비중이 25%라서 이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24,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요 밴드대에서 저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요 구간을 추가 매수 관점으로 잡으시고요. 22,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이오노트. 자, 바이오노트.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죠? 8,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5%예요. 이렇게 이제 하락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는 거에 대한 기준은 그냥 뭐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딱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점을 그냥 기준으로 딱 잡고 대응을 해버리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최근에 이제 저점 형성하던 8,450원짜리를 깨고 내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 구간까지 반등이 올라왔다가 밀렸습니다. 이 저항 자리를 올라서는 모습이 필요한데 요게 안 나오면 위로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점인 8,300원 이탈하면 전량 손절하고 종목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오 이문택이요. 네오 이뮨텍요. 네. 자, 네오 이뮨텍. 매수가가 네. 4,940원에 20%입니다. 4,940원이요. 40원이요. 4,940원에 예, 저 이거 20%. 꼭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 좀 잘 좀 잡아주세요. 자, 제가 뭐 선생님 이거 말하는 대로만 간다 하면 네. 한 10,000원도 잡아드리고 싶은데 네, 네. 그건 뭐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자, 일단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좀 바닥에서 시세가 나오는 모습은 괜찮아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도 지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참가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앞에 네. 보면 10월 달에 여기 지금 거래가 한번 크게 들어오고 나서 이 네. 구간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거든요. 섹터, 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가 물론 제약은 뭐 중국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만 네, 바이오 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개별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도 좀 강한 흐름들을 12월 달에 보여줬었는데 네,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락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자,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뭐 저항 라인을 하나 꺼가지고 이런 네. 추세 저항대를 지금 돌파하는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아, 이게 네. 왜 이렇게 두껍지?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렇구나. 이런 네네. 저항대를 이제 싹 돌파하는 그런 그림인데 네. 그렇다면 일단 추세 저항은 벗겨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60선과 1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만들어 주느냐. 바닥은 지금 네. 쓰리바닥으로 다져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저항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4,600원이라는 요 가격대를 한번 뚫어내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거래량도 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네. 요게 지금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 올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5,000원 위로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은 높거든요. 아, 재료가 어느 정도로 강하게 붙어주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데 사실 뭐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관련 이슈가 어떻게 붙어주느냐 요게 이제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추세 전환을 만들어낸다 했을 때 제가 네. 봤을 때 좀 넉넉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6,500원짜리까지도 한번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네. 5,000원 오면 절반 줄이시고요. 얼마요, 대표님? 5,000원요, 5,000원. 5,000원이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 5,000원. 선생님 네네네. 매수가보다 살짝 위에잖아요. 네네네네네. 올라왔다가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네네. 딱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네네. 보통 이런 저항 자리를 첫 번째로 만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밀려요. 그러면 네, 여기서 네, 한 차례 선생님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하시고 욕심을 네, 조금 맞습니다. 덜어내시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눌림이 나와서 조정이 내려온다 다시. 그래서 뭐 4,2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다시 그 10%를 추가 매수하시면 판단이 4,200 다시 내려오면 4,200원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5,000원 갔다가 네네. 5,000원 갔다가 4,200원 네네. 내려올 때 그때 4,200원 부근에서 분할로 다시 매도한 부분은 추가 매수하셔갖고 조금 더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선생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잡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근데 6,000원, 6,500원도 예를 들어 5,000원을 지지하면서 거래가 터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4,000, 일단 1차적으로는 4,500원대를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요. 아, 네네네네. 5,000원대 이제 뭐 지지부진하면서 흔들다가 6,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아, 네.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절반 정도는 수익이 날 때 선생님 좀 챙겨두시고 지금 손실 나다가 매수가 올라왔는데 또 그냥 빠져버리면 네, 대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5,000원 정도에 팔고 보자. 이렇게 아, 정리를 네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자, 다음 분도 전화 연결이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롯데 지주고요. 롯데 지주요. 네. 네. 33,000원에 10%인데요. 롯데 지주 33,000원에 10%. 네네. 아, 롯데 지주 33,000원에 10%. 바닥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매수를 하셨나 봐요. 연말에 매수한 것 같아요. 지난 연말쯤에. 지난 연말에요. 작년에. 네. 아, 그러니까 며칠 됐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연도가 바뀌었는데 1년 보유하신 줄 알고 예, 예. 배당 때문에 혹시 매수하셨어요? 배당도 좀 괜찮은데다가 좀 많이 좀 이제 이쯤에서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샀는데요. 그게 뭐 3만 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네. 당혹스럽네요. 원래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도 한 4%, 5%대를 배당을 주기 때문에 네네. 고배당주로 들어가요. 보통 4%, 5%대 주는 4% 이상 주면 고배당 주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요거는 그냥 배당 때문에 뭐 요 정도 지금 조정을 주는 것 같고 어제까지는 사실 마지막 날이 이제 권리락 걸리면서 이제 조정이 한 4%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권리락 걸리거나 배당주들 같은 게 권리락 걸리고 나면 빠져서 며칠 정도는 뭐 조정을 보이다가 대략 뭐 한 3개월 길게는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서 보면요. 그 권리락 가격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네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뭐 제 생각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잖아요. PBR로 본다든지 퍼로 본다든지 물론 이게 연결이라서 그렇지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좀 다양하게 관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롯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식자재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뭐 네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요거는 뭐 한 28,6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8,600원이요? 네, 29,000원이나 뭐 한 그 정도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 흐름 전환하는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9월 달부터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죠? 네. 예, 요 흐름을 돌려 세우는 61선 위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부터 상승 흐름이 잡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싸다 생각해서 추가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요대로 예. 그냥 배당 받으시고 내가 뭐 여름까지는 한번 지켜가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매수가까지는 올라오실 거니까 그러면 배당 받고 내가 손실 안 보는 선에서 정리한다. 그러면 수익이신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문자 상담이 있네요. 진성 T씨. 진 시스템이 나오네. 자, 진성 T씨입니다. 자, 진성 T씨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14,100원인데 비중이 20%세요. 14,100원에 비중이 20%. 자, 진성 T씨 같은 경우는 뭐 건설 중장비 관련 주고 미국 뭐 인프라 수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안 좀 움직임이 괜찮게 나왔었는데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올해 보시면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90억이거든요. 작년에 100억이었. 분기별로 했을 때 지금 분기별로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이 아마 뭐 500억 넘어갈 거예요. 지금 시총 2,700억이고 건설 중장비 관련주들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요거는 내려오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 정말 많이 빠진다면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미 지역 관련해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머징 국가들 굉장히 이 SOC 사업이라든지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 그런 구간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내려올 때 매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요. 비중이 20%시니까 많이 내려왔을 때 10,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내가 추가 매수하겠다 생각하시고 11,000원부터 10,000원까지 구간을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추후에 수익권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신고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도와드리는 걸로 하고요. 좀 아쉽게도 더 많이 봐드리면 좋은데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못해서 좀 자세히 봐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또 상담 가능하시고 나중에 공개 방송하거나 할 때 제가 링크를 또 보내드리니까 그런 데서 질문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키셔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QR코드 지금 보이시는데 그거 갖다 대시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뜨니까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노리포트 원조죠. 제가 2년 전부터 도노리포트를 운영을 해왔었고 이제 다시 또 도노리포트를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고요. 자, 오늘 차트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제 좀 이 걸그룹들을 좋아한다 하면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블랙핑크를 상당히 좋아해요. 상당히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팬분들이 계실까봐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블랙핑크를 좋아하냐 이러실까봐 좀 그렇긴 한데 삼촌 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는 계속 이 블랙핑크라는 걸그룹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 이 하락 3파가 나와주고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거래 대금이 꽤나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이게 지금 저항 자리고 이 121선 저항도 상단에 이제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돌파 구간에서 거래가 나왔다라는 것은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들이 거래가 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손바뀜 한번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요 9월 달부터 11월 중반까지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 요 내려오던 흐름이 지금 단기 이평선 여기서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하고 정배열로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채널을 하나 이렇게 형성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 채널 안에서의 주가가 움직이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종목이 좋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0일선 전저점을 깨고 확 밀렸어요. 이렇게 밀린 종목이 다시 한번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세력의 관점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어떤 새로운 걸그룹, 그러니까 이제 블랙핑크 말고도 새로운 걸그룹이 들어온다라는 베이비 몬스터라는 신인 그룹이 또 생겼다라는 그런 호재도 있고 중국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컨텐츠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또 이런 음원을 또 가진 부분도 굉장히 큰 하나의 호재가 되겠죠. 국내에서 이렇게 보통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하거나 투어를 하는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북미 투어도 최근에 유럽도 국내 이제 한류 스타들이 많아지면서 활발해졌지만 중국을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중국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엔터주들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엔터주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의 지금 계속
빌보드 차트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인 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주가는 바닥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추세 라인을 깨고 한번 밀었다가 그것을 바로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개미를 털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지금 상승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의 눌림을 공략을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 YG 엔터테인먼트는 크게 손해날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시장은 중국 관련된 이슈가 하나의 큰 뭉탱이로 가지를 쳐나가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결국 2월 정도 코로나19 뭐 1월 말이 되든 뭐 2월 초중반이 되든 중국 사람들도 이제 코로나19 뭐 계속 지금 확산 폭발적으로 하고 있죠. 그 정도 되면 피크를 치고 내려온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공연 뭐 이런 것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은 저항을 돌파한 시점에서 내일 시초가가 상승 출발해서 뭐 시작한다라면 시세를 한번 위로 줄 수도 있겠지만 절대 올라갈 때 따라 붙지 마시고요. 만약 시가 하락 출발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저점 구간에서 공략한다 생각하시고 돌파한 구간 이하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47,000원짜리 이하 분할 매수하시고요. 손절가가 42,300원입니다. 요 최저점 구간 이탈하면 좀 버린다. 추세가 지금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흐름인데 여기가 깨지면 그냥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종목 100% 맞출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손절가 딱 잡아드렸으니까 분할 매수하시되 손절가까지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셔서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기서 한번 강하게 121선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5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손실은 한 10에서 12% 정도 보는 거고요. 예상대로 만약에 저점 내려올 때 잘 샀는데 올라가 준다. 그러면 수익은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도 볼 수 있고 추후에 만약에 엔터주들이 다 같이 급등을 하는 시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한한령 해제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뭐 파노, 게임주들 막 올라갔죠. 컨텐츠주들 올라갔죠. 엔터주들까지 확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저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엔터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YG 엔터는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말 무슨 말 하는지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노란톡 들어오세요. 샵 0082로 지금 문자 이주현 딱 보내시면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어저께 YG 엔터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얼마의 분할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분할로 비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내일장도 시장 빠지겠죠, 여러분.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시장은 더 빠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올라가는 종목이 보일 겁니다. 일단 지수가 2200이라는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오늘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외인들이 뭔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개인들도 내려오는 거를 저점에서 계속 받아먹는 형태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없이 오히려 밀려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접근을 하시고요. 일봉에서 5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로 보시되 일단 라운드 피겨로 본다라면 2200이라는 가격대가 우리를 맞이할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를 한다라면 굉장히 최대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차분하게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지수의 추세가 확실히 방향을 잡고 난 뒤에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시면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시장은 바닥을 만들어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굉장히 큰 흐름이에요. 그리고 큰 파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종목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매출도 증가하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는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는 시점이 어디가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부분 분명히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비관론자에게 주식을 사서 낙관론자에게 주식을 판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기회장이 오고 있다라는 관점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도너리스탁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일 또 나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종목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또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면서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